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첫날인데요. 지금 이제 10시 됐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속보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우 슬픈 뉴스입니다. 정말로.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백오로 사건 앞으로 한 두어 달간 계속해서 뉴스에 초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백원우 밑에서 일하던 특감 반원, 그 울산에 내려갔던 그 특감 반원 한 명이 방금 전 1시간 전쯤에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이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서를 여러 장 남겼는데 가족에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목숨을 끊었어요.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가족에 의하면 최근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 숨진 이 수사관의 지인,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본래 이 특감 반원은 오늘 저녁 6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는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오후 3시쯤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3시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본래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또 어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안 받고 오늘 6시에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이 조사를 앞두고 본인이 검찰 수사관인데 이 많은 갈등을 느꼈겠죠.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람이다. 이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이 전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공무원 중에서요. 청와대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일단 실력과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 소속 부처에서 인정을 받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정치적으로 줄을 타고 가고 정치적으로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끈에 의해서 가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리고 실력과 인품면에서 조금 저기한 사람들도 가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물론 청와대 못 가고서도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일단 엘리트들이 최고의 권력 권부인 청와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검찰 수사관도 이런 평가를 받는 걸 보면 검찰 수사관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수사관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야말로 갈 때까지만 해도 백원우 비서관에서 청와대에 갈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갔다 오면 대부분이 청와대를 다녀오면 또 승진을 많이 해요. 왜? 그만큼 실력이 있고 또 청와대 권부에서 일을 한 그런 공적이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난 2월 달에 이 청와대를 떠나서 검찰로 돌아갔는데 현재는 유재수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관 생활을 했는데 검찰 내부 수사 관련 동향 얼마나 잘 알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제 방송에서 백원우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고 있고 어느 방송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원우 비서와 관련된 의혹 사건들은 조국 사태보다 수십 배 엄중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한 합리적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튜브 방송을 하는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유한국당 서초갑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이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매우 깊이 있고 정확하게 보도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말씀을 제가 참 드리다 보니까요. 저도 뭔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원인을 본인이 뭐 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봅니다. 이 마음의 갈등은 뭐냐? 이 사실과
사실대로 검찰에서 진술할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에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왜? 지금 백원우가 얘기하는 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내용하고 노영민 실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거하고도 달라요. 백원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첩보만 이첩에서 넘겨줄 뿐이지 전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사후에 챙기지도 않았다. 보고받은 바 없다. 그렇게 했는데 노영민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국회에서 딱 한 번 받았다고 그랬어요. 압수수색이 20분 전에. 그 이상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총 9번을 경찰에서 보고했는데 8번이 선거가 있기 전에 경찰에서 청와대 민정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한 경찰이 청와대하고 경찰하고 누가 힘이 셉니까? 청와대가 수백 배 세죠. 그런데 수백 배 센 청와대가 보고받은 바 없다. 백원우가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검찰에 가서 경찰이 힘없는 데가 9번 중에 8번 보고했다고 진술을 하겠습니까? 권력 부서에 발언을 하겠어요? 사실이 아니면. 그러니까 경찰 보고 8번 했다는 게 맞을 확률이 한 99%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노영민 실장도 이거 거짓말한 겁니다. 검찰에서 9번 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했다. 그것도요. 노영민 실장은 더 중요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노영민 실장도 자리 버티기 어려울지 몰라요. 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청와대 백원우 팀이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래고기가 무슨 대단한 고래고기가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고래고기 사건을 갖다가 거기다 대냐. 이 고래고기 사건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과 관련해가지고 고기 24톤 중에 21톤 이거 처분 문제를 두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걸 말리러 청와대에서 갔다. 아니 청와대가 그렇게 한가로운 데입니까? 청와대 그렇게 한가로우면요. 청와대 비서관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청와대 인원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인원 반으로 줄여야죠. 그렇게 할 일 없어갖고 고래 싸움에 그야말로 등 터진다고 검찰과 경찰이 그거 말리러 갔다. 이거 참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면 차라리 제가 논평을 안 하겠어요. 이런 거짓말 하니 우리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도 그런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얘기 본인이 수행한 임무와의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 이렇게 순박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수사관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술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 모르고 제대로 진술했을 때 공직자로서 청와대에 가 있었는데 이 청와대 근무한 이거하고 자기가 모시고 일한 사람 얼마나 갈등이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을 확률이 저는 훨씬 더 크다. 검찰에서 검찰 가서 거짓말 진술하는 사람 물론 있지요. 그런데 경찰도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에서 자기 큰 집 청와대 얘기를 거짓말로 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은 거의 다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2, 제3의 이러한 극단적 선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모텔에서 조국 펀드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상상인 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비리. 이미 이 상상인 저축은행은 조국 펀드, 조국 비리입니다. 조국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 벌써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김기현 사건과 관련해서 백원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유능한 검찰 수사관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은 바로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사자들의 부과하는 책임은 진실되게 검찰 조사에 응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검찰 수사관도 사실대로 얘기하면 양심적 갈등과 충돌을 못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검찰 수사관 청와대까지 가서 근무한 우수한 수사 요원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가족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로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픈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우수한 요원들은
계속 살아서 우수한 능력을 국가를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또 무산됐다. 연거푸 하루 사이에 2명씩이나 운명을 달리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현 청와대의 핵심 실세들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그 반성은 반드시 검찰에 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여러 가지로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현 정권이 특히 백원우 비서관과 관련된 의혹 이제 검찰이 속도를 내서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수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고 그리고 당사자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소환할 길밖에 없다. 물론 백원우 같은 실세를 부르려면 확실하게 백원우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없는 진술과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게 또 정식 수사의 한 수순이겠죠. 더구나 현 정권은 이렇게 실세들이 수사를 받을 때는 인권 똑바로 준수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현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당사자들 진실되게 빨리 검찰 수사에 자진해서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일단 마치고요. 또 속보가 나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새로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지인분들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